장례식장은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오후의 정적 속에 잠겨 있었다. 구름은 낮게 깔렸고 군악대의 조용한 연주는 차가운 바람과 섞여 울려 퍼졌다. 군복을 입은 사람들이 무겁게 고개를 숙인 채 묘지 앞에 조심스럽게 선 채였다. 한장교 이강훈 중령의 장례식이었다. 그는 최근 훈련 중 사고로 사망했다고 보고되었다. 강훈의 아내 민지연은 검은 한복 차림으로 관 옆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다. 하지만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그녀 옆에 앉은 강아지, 몽이었다. 몽이는 이강훈이 군 생활 중 구조한 유기견이었다. 훈련소에서도 늘 그와 함께했고 말없이 그를 따라다니며 충성을 바쳤다. 그런데 그 충직한 게 관 앞에서 계속해서 짖고 있었다. 낮고 거칠게 점점 날카로워지는 울부짖음이었다. 처음엔 사람들도 그저 개가 주인의 죽음을 슬퍼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짖음은 통곡처럼 변해갔고 몽이의 눈빛은 관을 향해 분노와 두려움이 뒤섞인 듯했다. 이상하네. 누군가 속삭였다. 얘, 왜 저렇게까지 하지? 심지어 주례를 맡은 대령조차 잠시 연설을 멈추고 걔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마침내 강훈의 오랜 전우였던 김상호 대위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했다. 혹시 관을 열어보는 게 어떨까요? 뭔가 느낌이 이상합니다. 분위기는 술렁이기 시작했다. 지연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지만 몽이의 짖음은 점점 통제가 어려워지고 있었다. 마치 관 속에서 무언가가 나올까 두려워 짖는 것처럼. 마지못해 장례식장은 침묵 속에서 결정을 내렸다. 사람들이 조심스레 다가가 관의 덮개를 풀기 시작했다. 모두가 숨을 죽였다. 비는 더욱 굵어져졌고 멀리서 천둥이 울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철헉! 덮개가 열리자 사람들은 눈을 크게 떴다. 관 속에는 이강훈의 시신이 누워 있었다. 그러나 뭔가 이상했다. 그의 얼굴에는 죽은 자 특유의 평온함이 없었다. 대신 공포에 찬 표정으로 입이 벌어져 있었고 손은 가슴 위가 아니라 몸 옆으로 쭉 뻗은 채 마치 관을 열려고 애쓴 듯한 자세였다. 뭐야 이게. 김대위가 조심스럽게 그의 손을 들춰보았다. 손톱 밑은 피로 물들어 있었고 관 뚜껑 안쪽에는 깊게 긁힌 자국들이 수없이 나 있었다. 살아있던 거야? 순간 누군가가 외쳤다. 사람들은 경악했고 민지연은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쳤다. 몽이는 계속 짖었다. 하지만 이번엔 관이 아니라 장례식장을 둘러싸고 있는 나무들 쪽을 향해서였다. 그때였다. 하늘이 번쩍였고 갑자기 바람이 거세졌다. 주변의 나무들이 휘청였고 관 안에서 갑자기 강훈의 몸이 퍽 하고 꿈틀거렸다. 움직였다. 누군가가 소리쳤다. 사람들은 뒷걸음질치며 비명을 질렀고 장례식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그러나 그 순간 관 안의 강훈이 천천히 눈을 떴다. 그의 눈은 사람이 아니었다. 붉은빛이 은은하게 번지며 마치 다른 존재가 그 육체를 지배하고 있는 듯한 시선이었다. 몽이는 끙끙거리며 뒷걸음질치기 시작했다. 그리고 강훈의 입이 천천히 열렸다. 나를 왜 꺼냈지? 그 목소리는 익숙하면서도 낯설었다. 낮고 이질적이며 듣는 사람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드는 음색이었다. 사람들은 얼어붙었다. 그리고 그 다음 순간 하늘에서 번개가 관을 강타했다. 터지는 듯한 굉음 속에서 강훈의 시신이 번개에 휘감겨 붉은 빛으로 불타올랐고 공기엔 타는 살냄새가 진동했다. 그리고 그는 사라졌다. 몽이의 울부짖음은 점점 절박해졌다. 이제 단순히 짖는 것이 아니라 발톱으로 관을 긁고 몸을 던지며 무언가를 막으려는 듯한 행동을 보이고 있었다. 장례식장에 모인 이들은 불안하게 서로를 바라보았다. 군악대마저 연주를 멈추고 침묵이 짙게 내려앉았다. 혹시 관을 열어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조심스럽게 누군가가 말을 꺼냈다. 장례를 집행하던 장교는 망설이다가 민지연을 바라보았다. 지연의 눈가에는 슬픔 외에도 알 수 없는 불안이 어린 듯했다. 그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열어주세요. 사람들은 숨을 삼켰다. 관의 뚜껑이 천천히 열리자 축축한 흙내음과 함께 싸늘한 공기가 뿜어져 나왔다. 이강훈 중령은 검은 제복을 입은 채 누워 있었다. 그의 얼굴은 생전처럼 굳건했지만 자세히 보면 어딘가 이상했다. 뭐지? 한 장교가 의문스레 중얼거렸다. 몽이는 관이 열리자마자 날카롭게 짖으며 관 안으로 얼굴을 들이밀었다. 그 순간 모두는 그것을 보았다. 이강훈 중령의 목덜미에 희미하게 새겨진 무언가가 있었다. 마치 태어나면서부터 있던 것처럼 자연스러운 그러나 분명히 군인답지 않은 흔적.
붉은 기운이 감도는 기묘한 문양이었다. 나선형과 날카로운 직선들이 얽혀있는 마치 고대 주술과도 같은 문양. 이건 군 문장도 아니고 무슨. 의문이 채 끝나기도 전에 몽이가 관 안으로 뛰어들어 그의 제복깃을 물어뜯었다. 그리고 숨겨져 있던 작은 봉투 하나가 튀어나왔다. 모두가 숨을 죽였다. 누군가 봉투를 집어들어 조심스럽게 열었다. 그 안에는 군부대 내부 문서처럼 보이는 서류와 빛바랜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사진 속에는 낯익은 얼굴들이 있었다. 이강훈 중령, 그리고 몇몇 알 수 없는 남성들이 어두운 동굴 안에서 뭔가를 바라보고 있었다. 사진의 뒷면에는 간결하지만 섬뜩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절대 깨우지 말 것, 봉인을 유지할 것. 무슨 말이야? 사람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바로 그때였다. 관 안에 있던 강훈 중령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다. 누군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다. 봤어? 지금 손가락이 움직였어. 설마 살아 있었던 거야? 의사였던 군의관이 앞으로 달려나가 강훈의 맥을 짚었다. 하지만 그는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입을 열었다. 심박은 없지만 근육이 경직되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 순간 사진 속 동굴이 실제로 존재하는 장소라는 걸 기억해낸 듯 한 장교가 말을 꺼냈다. 이거 동부 전초기지 근처에 있는 금단 구역 같아요. 수년 전에 폐쇄된 그곳. 모두가 침묵에 빠졌다. 장례식장은 차가운 공포로 얼어붙었다. 몽이는 여전히 관 옆을 맴돌며 으르렁거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시선은 더 이상 강훈 중령에게만 머물러 있지 않았다. 관 안 깊숙한 곳. 마치 뭔가 더 있는 것처럼 몽이의 시선은 어둠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때였다. 관 안에서 또 다른 물체가 떨어져 나왔다. 작은 금속 상자였다. 상자에는 굳게 잠긴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지만 옆면에는 희미하게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문양은 아까 본 것과 똑같다. 열어야겠군. 누군가 그렇게 말했지만 그 순간 민지연이 강하게 고개를 저었다. 안 돼요. 절대로 열면 안 돼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그건 남편이 생전에 가장 두려워했던 것이에요. 하지만 이미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논쟁이 벌어지는 사이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졌다. 순간 굉음과 함께 천둥이 울렸고 장례식장을 둘러싸던 나무들이 바람에 심하게 휘청였다. 누군가는 본능적으로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다. 뭔가 깨어나고 있어. 그리고 그 말이 끝나자마자 관 속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이강훈 중령의 입이 천천히 열리며 들릴 듯 말 듯한 속삭임이 새어나왔다. 봉인을 지켜라. 그 순간 모두는 얼어붙었다. 몽이가 짖으며 관 속으로 파고들자 이강훈 중령의 손등에서 이상한 흔적이 발견되었다. 분명히 장례 전에 검시까지 마친 시신이었다. 그런데 손등엔 분명히 없었던 무언가가 있었다. 검푸른 자국이었다. 마치 물에 장시간 잠겨 있던 것처럼 피부가 물집으로 부풀고 색이 변해 있었다. 장교들이 웅성거리며 가까이 다가가자 한 의무장교가 떨리는 손으로 그 자국을 살폈다. 이건 익사할 때 나타나는 증상인데요. 익사라고요? 하지만 보고서에는 훈련 중 추락사라고. 사람들의 속삭임이 점점 커졌다. 장례식장은 혼란에 휩싸였고 민지연의 얼굴은 점점 하얗게 질려갔다. 그녀는 관 속 남편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럼 우리 남편이 물에 빠져 숨졌다는 건가요? 의무장교는 확답을 피한 채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몽이는 여전히 관 옆에서 이빨을 드러내며 으르렁거렸다. 그리고 그 순간 사람들의 눈앞에서 또 하나의 섬뜩한 일이 벌어졌다. 관 속의 이강훈 중령의 입술이 미세하게, 아주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아닌가. 봤어요? 지금 움직였어요. 누군가 외쳤다. 모두의 시선이 관으로 쏠렸다. 그러나 다시 보았을 때는 이미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는 다시 싸늘한 주검으로 누워 있었다. 착각 아닙니까? 아니요. 확실히 움직였어요. 저는 분명히 봤습니다. 장례식장은 순식간에 불안과 공포로 뒤덮였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다. 한 노인이 앞으로 나섰다. 그는 이강훈 중령과 같은 부대 출신의 예비역 대령이었다. 저 개는 단순한 반려견이 아닙니다. 노인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다. 몽이는 훈련소 시절부터 이상한 감각을 가진 녀석이었소. 위험을 감지하고 재난이 닥치기 전에 미리 경고하는 능력이 있었지. 이번에도 뭔가를 본 게 분명하오.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노인의 말을 들었다. 민지연은 두 손을 꼭 쥐며 겨우 물었다. 그럼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노인은 관을 바라보며 말했다. 중령님의 죽음에는 분명히 비밀이 있습니다. 그 비밀이 아직 이 관 안에서 잠들지 못한 채 우리를 노려보고 있어. 그 말을 마치기가 무섭게 갑자기 검은 구름이 하늘을 뒤덮었고 천둥 소리가 울려 퍼졌다. 동시에 몽이가 날카롭게 울부짖으며 관 주변을 맴돌았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관 속에서 톡톡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마치 누군가 관 속에서 벽을 두드리는 듯한 소리였다. 사람들은 경악하며 뒷걸음질 쳤고 민지연은 거의 기절할 듯 비틀거렸다. 노인은 이를 악물고 한마디를 내뱉었다. 관을 다시 닫지 마시오. 절대로. 긴장감이 극에 달한 순간 관 속에서 다시 한번 더 명확하고 큰 소리가 들렸다. 이번에는 분명했다. 누군가 안에서 살려달라고 두드리고 있는 것이었다. 관 속에 이강훈 중령의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처음에는 모두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봤어? 지금 움직였어. 설마 죽은 사람이? 속삭임이 장례식장을 휘감았다. 의무장교는 급히 청진기를 꺼내 중령의 가슴에 댔다. 숨을 삼키는 소리가 사방에서 들려왔다. 몇 초의 침묵 끝에 의무장교의 얼굴이 창백해지며 눈이 커졌다. 맥박이 있다. 말도 안 되는 선언이었다. 관 속의 시신이 죽은 자가 여전히 살아있다니. 몽이는 그 순간 이빨을 드러내고 더욱 날카롭게 짖었다. 마치 관 속 무언가가 더 깊은 공포를 품고 있다는 듯이. 어서 구급차를 불러. 장교들은 황급히 움직였지만 그때 민지연이 다급히 외쳤다. 잠깐. 모두가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공포로 질려 있었지만 그 눈동자엔 뭔가 결연한 빛이 깃들어 있었다. 그이는 물을 무서워했어요. 누구보다도 수영을 하지도 못했어요. 그녀의 말에 장례식장은 더 깊은 침묵에 잠겼다. 그 순간 중령의 입술이 다시금 움직였다. 이번엔 모두가 똑똑히 볼 수 있을 정도로 명확했다. 입술 사이로 새어나오는 쉰 숨결과 함께 한마디가 뚜렷하게 흘러나왔다. 지하실. 숨이 멎는 듯한 정적이 흘렀다. 지하실. 누군가 되물었지만 중령은 다시 움직이지 않았다. 민지연은 핏기 없는 입술을 깨물며 조용히 속삭였다. 우리 집엔 지하실이 없어요. 그러나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강훈의 군복 자락 아래에서 이상한 것이 삐져나왔다. 어두운 회색의 천조각.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낡고 젖은 지하실 비밀 무늬 커튼 천이었다. 모두의 시선이 그 천조각으로 쏠렸다. 장례식장의 공기는 더욱 무겁게 가라앉았고 서늘한 바람이 누군가의 등을 스치듯 지나갔다.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야. 누군가가 중얼거렸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 그때였다. 장례식장 바닥 흙 위로 작은 물방울이 떨어졌다. 어디선가 새어나오는 듯한 맑지만 끈적한 물방울이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관 아래로 스며들며 젖혀나갔다. 사람들은 숨을 삼킨 채 공포에 사로잡힌 눈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물방울이 뚝뚝 끊임없이 떨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이었다. 관 속에서 두 번째 목소리가 울렸다. 문을 열어라. 그 목소리는 이강훈 중령의 것이 아니었다. 훨씬 낮고 거칠며 인간의 목소리라기엔 너무도 이질적이었다. 모두가 얼굴을 새하얗게 질린 채 뒷걸음질 쳤다. 민지연은 떨리는 손으로 몽이를 끌어안았다. 그러나 몽이는 그녀의 품에서도 필사적으로 몸부림치며 관 쪽으로 달려가려 했다. 그렇게 장례식장은 불길한 침묵과 관 아래로 흘러내리는 물방울 소리로 가득 찼다. 누군가는 속삭였다. 문을 열라니 무슨 문을 말하는 거지? 그러나 대답하는 이는 없었다. 바람만이 휙 스쳐 지나가며 관 속의 천 조각을 흔들어 놓을 뿐이었다. 중령의 입술이 다시금 미세하게 움직였다. 사람들은 숨조차 멈추고 그의 입술을 바라보았다. 뭔가가 속삭이듯 새어나왔다. 지연, 누군가의 이름, 민지연. 그녀는 숨이 턱 막히는 듯 입술을 떨었다. 의무장교가 중령의 얼굴을 살피며 중얼거렸다. 그는 분명히 민지연 씨를 부른 겁니다. 당신이 왜? 민지연이 관 옆에 다가서며 중얼거렸다. 그녀의 눈은 두려움과 당혹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그 순간 놀랍게도 관 속의 이강훈 중령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눈꺼풀을 들었다. 붉게 충혈된 눈동자가 사람들을 스치듯 훑었다. 그리고 모두를 향해 이렇게 말했다. 내가 죽은 게 아니야. 충격의 물결이 장례식장을 휘몰아쳤다. 군의관은 황급히 청진기를 다시 가슴에 대며 외쳤다. 심박수가 올라간다. 그는 살아있습니다. 구급대가 도착했지만 중령은 들것에 실리는 순간 다시 입을 열었다. 내가 본 것은 죽음 너머였다.
그는 말을 잇지 못하고 기침을 토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미 그가 의미한 바를 깨달았다. 무언가 관 속에 갇힌 채로 그는 죽음의 문턱에서 되돌아온 것이다. 그러나 왜? 어떻게? 몽이는 여전히 짖으며 관 근처를 떠나지 않았다. 마치 누군가 또는 무언가가 아직 남아있다는 듯이. 그리고 바로 그때 관 안쪽에서 아주 작고 날카로운 소리가 들렸다. 찌릿, 찢어지는 듯한 소리. 사람들이 놀라 관을 다시 들여다보자 시신이 있던 자리 밑에 뭔가가 있었다. 검고 반들거리는 물체. 마치 오래된 금속 상자 같았다. 이건 뭐지? 상자를 꺼내려는 순간 민지연이 다급히 외쳤다. 안 돼! 절대 열지 마세요!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 군인이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자 내부에서는 불길한 서늘한 기운이 흘러나왔다. 그리고 그 안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낡은 군번줄과 함께 이상한 문양이 새겨진 붉은색의 편지였다. 군번줄? 그런데 왜 두 개지? 사람들은 숨을 삼켰다. 하나는 이강훈 중령의 것이었지만 또 하나는 번호가 지워져 있었다. 그 순간 중령이 힘겹게 입을 열었다. 그걸 만지지 마. 하지만 이미 상자를 건드린 순간부터 묘지의 대기에는 이상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다. 바람이 멈췄고 하늘은 더욱 어둡게 드리웠다. 그리고 장례식장 한 구석에서 이전에는 없었던 한 그림자가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다. 검은 제복을 입은 사내. 그는 얼굴을 깊이 가린 채 조용히 군번줄을 바라보며 이렇게 속삭였다. 내가 돌아왔군. 구급차 안나 이강훈 중령은 산소 마스크를 쓴 채 간신히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군의관과 응급구조사가 그의 상태를 확인하며 분주히 움직였다. 민지연은 구급차에 동승한 채 남편의 창백한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가 다시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마치 지하에서 들려오는 듯 낮고 갈라져 있었다. 지연아, 나를 묻으려 했어. 살아있는데. 민지연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누가요? 누가 그랬어요? 중령은 몸을 움찔거리더니 간신히 두 글자를 뱉었다. 사령, 사령. 그 말을 끝으로 중령은 다시 의식을 잃었다. 구급대원이 소리쳤다. 맥박이 약해집니다. 사령? 지연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뒤얽혔다. 사령부? 아니면 사령이라는 이름? 그녀가 혼란에 빠져 있을 때 뒤따라오던 장례식장의 장교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경악한 얼굴로 속삭였다. 사령이라면 설마 그들은 더 말하지 않았다. 구급차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 중령은 긴급 수술실로 옮겨졌고 민지연은 대기실에 홀로 남겨졌다. 그녀의 곁에는 충직한 반려견 몽이만이 앉아 있었다. 몽이는 계속해서 입구를 향해 으르렁거리며 털을 세우고 있었다. 그 순간 병원 복도 끝에서 무언가 이상한 움직임이 포착되었다. 어둠 속에서 검은 제복을 입은 남자들이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그들의 어깨에는 일반 군인이 아닌 특수부대에서만 사용하는 기묘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그들은 민지연을 향해 천천히 걸어왔다. 민지연 씨 맞습니까? 그녀가 긴장한 채 고개를 끄덕이자 그들이 나지막이 말했다. 우리와 함께 가셔야겠습니다. 강훈 중령과 관련하여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민지연은 주저했지만 본능적으로 따라야 한다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몽이에게 신호를 주며 일어섰다. 몽이는 그녀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복도를 따라 깊숙한 병원 구역으로 안내된 그녀는 금속 문 앞에 멈춰섰다. 남자 중 하나가 신호를 주자 문이 열리며 차가운 금속방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리고 그곳에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다. 투명한 유리관 속에 중령과 똑같이 생긴 두 번째 이강훈이 누워 있었던 것이다. 심장 모니터가 일정한 박자를 세며 깜박이고 있었다. 민지연은 숨이 멎는 듯 입을 틀어 막았다. 이게 뭐죠? 남자들이 의미심장하게 대답했다. 이것이 바로 진실입니다. 그 순간 유리관 속 중령의 눈이 천천히 떠졌다. 그리고 그녀를 응시했다. 민지연은 숨을 멈추고 유리관 속에 누워있는 이강훈 중령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동자가 점점 선명해지며 고통스러운 듯 그가 입을 열었다. 지연아, 내가 다시 돌아온 이유 그들을 막으려는 거야. 그 말을 들은 민지연은 눈물을 흘렸다. 누구를 막으려는 거죠? 예, 왜 이렇게 된 거죠? 당신은 어떻게? 그의 얼굴은 여전히 참백하고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우린 실험이었다. 죽음을 넘어선 실험, 군사기술, 그리고 그는 잠시 숨을 고르며 계속 말했다. 사령부의 비밀 프로젝트, 그들의 계획을 막기 위해 나는 죽음을 속이고 돌아와야 했어. 그들은 내가 죽은 것처럼 여길 거야. 하지만 이제 내가 다시 살아나서 그들을 막을 기회가 생긴 거야. 민지연은 충격에 빠졌다.
그녀는 몇 번이고 고개를 흔들며 말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그들이 누구죠? 그의 눈은 깊은 고뇌를 품고 있었다. 그들은 단순한 군인이 아니야. 그들은 음모를 꾸민 자들이야. 내가 돌아온 이유는 그들의 계획을 저지하기 위해서야. 이미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실험에 희생됐고 나도 그중 하나였어. 그런데 그는 말을 잇지 못하고 다시 숨을 들이마셨다. 죽음을 넘어서기 위해 내 몸은 다시 돌아온 것이지만 내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실험의 결과로 다시 부활한 거야. 방 안의 공기는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그들의 이야기는 그 어떤 현실보다도 더 끔찍한 진실을 드러냈다. 사령부에서 그들은 과학의 한계를 뛰어넘으려 했어. 죽음을 극복하려고 부활을 실험했어. 하지만 이 실험이 잘못되었고 그 결과로 나는 단지 하나의 실험체가 되어버렸어. 그 순간 문이 열리며 방에 또 다른 남자가 들어왔다. 검은 제복을 입고 그 얼굴은 민지연에게 익숙한 사람이었다. 그는 바로 장례식장에서도 본 그 남자였다. 이제 그만하자, 중령. 그가 냉정하게 말했다. 너는 이미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건 불가능해. 중령은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다. 그게 아니라 나는 다시 살아난 거야. 내가 살아있다면 그들의 계획을 막을 수 있는 거야. 그러나 그 남자는 손에 들고 있던 작은 장치를 버튼을 눌렀다. 순간 유리관 안에 있던 중령의 몸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만, 멈춰. 민지연은 두려움에 떨며 그에게 소리쳤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 중령의 몸에서 이상한 전기 신호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가 다시 몸을 일으키자 그의 몸은 금속처럼 딱딱해져 갔다. 우린 이제 너를 멈출 수 없어. 네가 돌아온 이유는 끝났어. 민지연은 혼란스러워하며 몽이를 꼭 껴안았다. 이강훈 중령, 제발 당신이 제일 잘 알잖아요. 죽음은, 진짜 죽음은 그 무엇보다 더 깊은 고통을 가져온다는 걸. 그 순간 중령이 힘겹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죽음을 넘어서면 우리가 정말 죽는 게 아니란 걸 알게 된다. 하지만 그들은 내 삶을 거두려 했어. 내 죽음을 그들만의 무기로 삼으려 했지. 나는 그것을 막으러 돌아온 거야. 내가 부활한 이유는 단 하나. 그들을 막기 위해서였어. 그의 말이 끝나는 순간 그 남자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너무 늦었어. 이제 우리에게 남은 건. 그러나 그가 말하는 도중 방 안에 있는 모든 전자장비가 갑자기 정지하며 어두운 공기가 가득 찼다. 그리고 그 순간 한 줄기 빛이 방을 가로지르며 마지막 장면을 장례식장에 비춘다. 그 빛은 이강훈 중령이 다시 한번 살아난 이유, 그가 선택한 희생의 길을 끝내 보여주고 있었다. 장례식장의 고요한 침묵 속에서 그들은 더 이상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사라져갔다. 중령의 희생은 결국 끝나지 않은 싸움을 상징하는 것처럼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